안녕하세요. 건강 라이프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바로 당뇨병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과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꾸준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당뇨병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건강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즉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분비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뇨병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당뇨병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우리 몸에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원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서 당뇨병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현상과 소변량의 증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더 많은 포도당을 걸러내려고 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물을 함께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거나 평소보다 소변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당뇨병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 관련 증상들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소변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얇아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면서 피지선과 땀샘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피부가 단단해지고 울퉁불퉁해지는 피부 경화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팔이나 정강이 부위에 갈색 또는 붉은색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쉽게 낫지 않고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좀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등의 염증이나 종기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무좀 역시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발톱이 노랗거나 검게 변색되거나 두꺼워지고 심지어 부스러지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과 발톱에 반복적으로 무좀이 발생하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하면 과체중인 사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체중 감소도 중요한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체중이었던 사람이 특별한 노력 없이 갑자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신 우리 몸이 지방과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건강한 체중 감량과는 다르며 몸의 구성 성분이 파괴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이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가는 혈관들이 손상되는데 특히 눈의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망막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되어 심각한 시력 저하를 넘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나 시력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갈증과 입마름입니다. 소변량 증가로 인해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때문에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침분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흔하게 겪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이 쉬워져 잇몸 질환이나 충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입이 계속 마른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고혈당 상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나 질병에도 잘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되기 쉽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며 사소한 질병에도 자주 걸린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뇨병의 나쁜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지수라는 개념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지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당지수가 높습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 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등은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 있으며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과자류나 사탕류와 같은 가공식품 역시 당 함량이 높아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은 영양소는 부족하고 열량과 당분만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과일도 당분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좋은 영양소도 풍부하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거나 주스 형태로 갈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주먹 하나 정도의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무엇을 더 먹는 것보다 무엇을 덜 먹고 피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관리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녹두입니다. 녹두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훌륭합니다. 밥을 지을 때 녹두를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탄수화물이나 당류 함량이 적으며 대부분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팽이버섯처럼 가시 작은 버섯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가시 큰 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관리와 더불어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특히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닭고기는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삼계탕처럼 푹 익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찹쌀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므로 되도록 적게 먹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문헌에서도 닭고기가 당뇨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부터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 통곡물,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기본 원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목표 혈당 범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키기 쉬운데 고혈압이 동반되면 혈관 손상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인슐린 효과를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확인하고 표준 체중 범위 내에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은 혈당 조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처방받은 당뇨병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므로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고 눈, 신장, 신경 등 합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해야 합니다. 조기에 합병증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저혈당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혈당 역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운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을 미리 알고 사탕이나 주스 등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비상식품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원칙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뇨병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원칙은 발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당뇨병성 족부 질환, 소위 당뇨발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상처나 티눈, 무좀 등도 쉽게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매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시키며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의 위험 신호들, 그리고 식단 관리 방법과 기본적인 관리 원칙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